여행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행지 밑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여기 여행지 목록이 쭉 나오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입력하실 때 보면 목록에서 선택하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입력하게 안 돼 있고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엑셀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목록을 선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목록이 이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록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뉴욕. 자, 그러면 여기 누르시면 뭐 뉴욕, 홍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데이터 탭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데이터.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애가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좀 잘 따라하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뉴욕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선택하셔도 되고요. 좀 크게 해볼게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는 10번 셀, 여기 10번 셀까지는 그 여행지에 대한 거를 클릭하면은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 지정해서 하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3번부터 10번까지는 뭔가 내가 클릭해서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한번 하게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시면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란 탭이 있어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한 대상이라고 있는데 요걸 눌러서 목록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목록. 목록 선택하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 직접 목록을 쓰는 거예요. 자, 뉴욕 컴마. 여기 컴마는 쉼표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요게 M 뒤에 있어요. M 뒤에. 뉴욕. 영어 M 옆에 컴마가 있어요.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 뉴욕, 그 다음에 홍콩. 또 뭐 있죠? 콤마. 뭔가 제가 이상하게 했나요? 잠시만요. 네, 요 홍콩, 마닐라, 뭐 베이징, 도쿄, 뭐 요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몇 개의 도시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제 요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뉴욕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옆에서 요걸 누르잖아요. 그럼 뉴욕, 홍콩, 마닐라, 베이징, 도쿄 클릭. 또 여기를 누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10번 셀까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누르려고 하면 그게 나오는데 여기 11번 셀. 여기는 아무리 눌러도 옆에 목록 상자가 안 나오죠. 이렇게 눌러서 뭐,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기다가 서울 이렇게 입력하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목록에서 골라야지 내가 원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도해서 원하는 걸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골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어. 이게 되셨나요? 이게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건데 요거 말고 아까 제가 사실 하려는 건 이게 아니었고요. 지금 그 진도 순서대로 하는 거는 이제 목록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마우스로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채우기 아까 우리 자동으로 1, 2 채우면 이렇게 쭉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속성상에서 내가 뭔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목록에 있는 애들이 채워지도록 하는 거야. 근데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많이 하죠. 봄을 입력했잖아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채우잖아.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채워져. 겨울까지 채워졌으면 다시 또 봄이 시작돼요. 보시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 하려고 아까 한 건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꼬여가지고, 지금 갑자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도쿄라고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도 이거는 제가 아까 입력해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안 채워질 거예요. 도쿄를 입력하면 상하이, 마닐라, 홍콩, 뭐 뉴욕, 도쿄 이렇게 안 채워질 거예요. 그쵸? 이렇게 채우는 거 이걸 하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 꼬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자, 이건 다음에 할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1월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 1월 다음에 뭐예요? 2월, 3월, 4월이죠. 그럼 마우스를 이렇게 채우면은 11월, 그 다음에 12월까지 넘어가면 다시 또 1월, 2월, 3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동 채우는 게 어느 목록에 여기 지금 엑셀에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채워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월요일. 월요일 다음 뭐예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지? 이것도 이렇게 하면 채워져요. 금, 토, 일까지 갔으면 다시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채워지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영어로도 가능해. 썬데이. sun, 썬. 했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럼 썬데이, 먼데이, 튜즈데이, 웬스데이 이렇게 돼요. 썬데이라고 해도 돼. sunday. 자, 그리고 채울게요. 채워지죠? 먼데이, 튜즈데이, 웬스데이, 더스데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 이게 이제 채우기 핸들의 그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여행지도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좀 쭉 채워지기를 한번 해본 건데 사실 이거는 거의 하지 않아. 왜냐면은 뭐 이거는 이렇게 목록에서 선택하는 거는 많이 해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쭉 하는 건 사실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한번 가짜로 지원해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채우기 목록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파일 탭에서요. 옵션에 가보시면 얘는 지금 고급 기능이라서 이 엑셀 옵션 중에서 고급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급 눌러보세요. 왼쪽에 엑셀 옵션에서 일반 수식 쭉 있는 것 중에서 고급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요. 되게 아래쪽에 있어요. 되게 고급인가 봐. 그죠? 여기 쭉 많이 내려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이라는 옵션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에 있어요. 되게 많이 내렸거든.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이거 다 내려보세요. 그럼 나와. 고급에서 쭉 다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끝까지 내려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이 들어가 있어. 자, 아까 제가 썬데이 먼데이 했던 거 들어가 있죠. 제뉴어리 페이버럴이 들어가 있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도 들어가 있어요. 일요일, 월요일도 들어가 있어. 1월, 2월도 들어가 있고 1, 4분기도 들어가 있고 1월, 2월, 자축인묘, 가불병정, 1월, 1, 4분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걸 집어넣었거든요. 홍콩, 뉴욕, 마닐라, 동경, 파리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이거 삭제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아마 여러분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것도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사 이것도 넣은 것 같아. 이거 제가 다 삭제해봤고요. 다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아마 제가 이거 분명히 안 나올 건데 이거 여기다 제가 넣은 것 같아요. 자, 또 홍콩, 뉴욕 이것도 제가 삭제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다시 입력해볼게. 여기 오른쪽에 목록을 쓰면 돼요. 그리고 추가 버튼 누르면 되거든. 한번 봄, 엔터, 여름, 엔터, 가을, 엔터, 겨울. 이런 식으로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한 줄에 한 항목씩 넣고 엔터를 입력하셔야 돼요. 봄, 엔터, 여름, 엔터, 가을, 엔터, 겨울. 여기까지 쓰시고요. 추가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지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 누를게요. 그럼 여기 밑에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지우고요. 이번에는 뭐 아까 홍콩, 엔터, 뉴욕, 엔터, 상하이, 도쿄, 서울, 그 다음 어디 가고 싶어? 마닐라? 또 가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있어요? 파리. 뭐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추가 버튼을 오른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입력해도
그 목록들이 나오는 거야. 순서대로 안 입력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도쿄만 입력해도 알아서 서울, 마닐라 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 입력하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얘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엑셀 옵션에 파일 탭에서 엑셀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이라는 범주에서 맨 밑에 끝까지 내리면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있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입력한다는 거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중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파리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채우기 핸들로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홍콩, 뉴욕, 상하이, 도쿄, 서울, 마닐라, 파리 또 홍콩, 뉴욕, 상하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이라고 입력해서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요일이라고 입력해도 나와요. 왜냐면 그 목록에 있는 건 반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꼭 첫 번째 거를 입력 안 해도 된다고. 수요일이라고 입력해도 수요일 다음 뭐예요? 목요일이니까 그냥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시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됐죠? 3월 이렇게 입력하면 4월, 5월, 6월. 이게 뭐 어디에 있다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요. 여기서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 유효성 검증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여기에다가 여기 유효성 목록에 없는 것들을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동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로 갔지? 뭐 모스크바 라고 입력했어. 그럼 이건 사용자 지정 목록에 없는 애지. 그럼 이거는 아무리 채우기 핸들 쭉 채워도 안 나오죠. 뭐만 나와? 이거 복사만 되는 거예요. 기본이 복사예요. 복사가 되는 거지 사용자 지정 목록이 안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목록에다 넣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홍콩이라고 쓰면 이건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있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그게 반복으로 나오는데 아니야 나는 홍콩만 쭉 복사해서 쓸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눌러가지고 셀 복사 하시면 홍콩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것만 알아도 엑셀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엑셀 좀, 너 엑셀 좀 쓰는구나. 이렇게 네, 말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복사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입력이 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엑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목록에서 선택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연월일 이렇게 해서 연 선택하시오, 월 선택하시오, 일 선택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하게끔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엑셀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 잘하는 사람들은 엑셀로 막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하시면 그래도 좀 엑셀 좀 하네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이어서 가볼게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게 많아가지고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동 복사 한번 해볼게. 너무 할 게 많네요. 자, 연습 2-1번 파일 한번 열어보시고요. 지금 계속 연습 2-1인가요? 사원 정보 워크시트 가봅시다. 사원 정보. 사원 정보 워크시트. 여기 이제 이런 사원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가능하냐면 이런 거 있지. 근무지라든지 아니면 직위라든지 이런 거 할 때요. 아니면 부서 같은 것들도요. 왜냐면 이 부서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하는 것보다 여기서 고르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직위, 그 다음에 근무지 이런 것들은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대리, 사원, 과장, 부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그 입력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입력하시면 좋고요. 또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대리랑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이미 이 위에 나왔던 거 있죠. 이 밑에다가 대만 치면요. 알아서 리가 나와요. 이것도 너무 신기하잖아. 처음에 저 이거 할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글씨를 입력해주다니?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흥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만 입력하면 리가 저절로 나와요. 엔터만 치면 돼요. 사 입력하잖아? 그럼 원이 저절로 나와. 입력하면 과장이 저절로 나와. 너무너무 신기한 거지. 박수를 쳤다니까요, 제가. 이게 한 글자밖에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긴 글자 있잖아. 고객관리 이런 거. 그만 치면 고객관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고객관리 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처음에 앞에 위에 그 같은 줄에서 한 번만 치잖아. 그럼 알아서 뒤에 거 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0 치면은 업지원이 나와요.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엑셀을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엑셀을 안 쓸 수가 없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엑셀의 아주 좋은 기능들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엑셀에는 앞에 입력했던 내용이 나오면은 한 글자만 치면 나머지가 나와.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고객 관리인데 고객 관리. 이렇게 고객 관리도 있고 고고객 관리도 있어. 그럴 때는 고만 치면 안 나와요. 고까지만 치면 이제 고객 관리.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 글자까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자동 완성 기능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비슷하게 막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 완성을 잘 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이렇게 각각 다른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요. 굉장히 입력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 게 엑셀이다. 숫자 같은 것들도 조금만 저기 하면은 쉽게 뭐 연속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글자도 이렇게 똑같은 글자는 계속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엑셀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이동 복사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성명 이 전체를요, 한번 이동을 해보고 싶어요. 성명 B2번 셀부터 G10번 셀까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지금 블록 설정을 이만큼 다 한 거예요. 얘를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모서리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십자 화살표가 생겨. 십자 화살표. 그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 돼요. 어디로 이동하고 싶어? 자, 5번 셀로 이동하고 싶어요. 5번.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게 싹 없어지고 5번, 다시 2번, 다시 몇 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한 줄만 띄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것만 띄어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되게 좀 뭔가 느낌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약간 마술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한글 같은 거, 워드 같은 거에서 이렇게 표의 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이동 못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게 다 이동이 되니까 되게 좀 재밌고 신기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도 할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 이렇게 얘는 내리고, 얘도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재밌게 이렇게 이동 뭐 복사 뭐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해요. 셀 단위로 움직이니까 그게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 한번 해볼게요. 복사. 자, 여기에서 지금 성명 요 부분을 또 밑에다가 옆에다가는 다른 내용을 쓸 건데 요 성명은 그대로 필요해. 그러면 복사하는데 컨트롤 C 해서 원하는 거 한 곳만 찍어요. 15번 셀을 클릭할게요. 컨트롤 V 하면은 내가 아까 복사했던 애들이 여기 이렇게 딱 붙여지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뭐 다른 거, 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출신, 지역, 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쓰면 되는데, 자,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애들을 여기 이 표 형식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내용은 안 넣고, 형식만 복사하고 싶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서 컨트롤 C를 먼저 해요. 복사는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어. 이거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뭐냐면요. 내가 여기에서 데이터랑 이런 걸 다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 중에서 서식, 이렇게 색깔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이런 건 서식이거든요. 서식만 붙여넣기를 할 거냐, 그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선택하여 붙여넣기야.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다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다시 한번 선택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여기에서 뭔가 서식이라고 돼 있는 거 얘만 붙여넣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기 서식만 붙여넣겠다라는 의미야. 확인.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서식만 여기 안에 이런 그 테두리라든지 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여기 색깔 들어간 거, 그다음에 여기 테두리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 가운데 정렬된 거 이런 것만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여기서 다른 내용을 써도 그대로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출신 지역, 그 다음에 출신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식만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걸 알면요. 엑셀의 편리한 점을 아시면 다른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서식만 붙여놓고 나머지 여기다가 내용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한글 같은 거 중간에 뭔가 삽입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얘는 삽입하는 것도 되게 쉬워. 김현지와 최은지 사이에다가 셀 3개가 삽입이 돼야 돼. 그럼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해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하시면 김현지와 최은지 사이에 3개가 삽입이 됐어. 다시 하면 김현지 밑에다 삽입할 거니까 김현지라는 요
A18번 셀 밑에 19번, 20번, 21번. 이거는 세 개가 여기 삽입될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요. 행 머리글을 19, 20, 21번 선택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하시면 여기 김현지 밑에 이렇게 세 개의 셀이 삽입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면 돼. 자, 얘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그대로 얘를 세 개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하시면 삭제가 되죠. 되셨나요? 이렇게 삽입과 삭제가 아주 편리하게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할까요? 너무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복사 뭐 붙여넣기만 해도 1시간 걸리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나머지 여기 제가 올려드린 강의 자료 보고 하시면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뭐 이동 복사 뭐 다 여기 가능해요. 지금 해드린 거 여기 다 설명 나와 있으니까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서식만 붙여넣기 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서식만 붙여넣기 되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 아까 제가 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검색할 수 있게끔. 아까 그거는 이제 목록을 검색했고요. 이번에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값.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거는 연습 2-1의 프로젝트 평가 워크시트로 가볼게요. 프로젝트 평가 워크시트. 자, 여기 가시면 지금 가중치 점수가 있어요.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에 가중치 점수가 들어갈 건데 여기는 10점 넘어서 들어가면 안 돼요. 0점에서부터 10점 사이에, 5점에서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만 가중치 점수로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15점 막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점수는 넣지 말고 5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만 여기다 넣게끔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할 수 있어요. 자, 마우스로 10번부터, H10번부터 H19번까지 블록 지정해보세요. 엑셀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짧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오늘 엑셀 끝인데 할 것이 많은데. 자, 이렇게 선택해서요. 선택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다시 가보세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뜨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는 우리가 제한 대상에서요, 목록이라는 걸 선택했는데요. 이번엔 목록이 아니야. 클릭해서 뭐 정수나 아니면 소수점 이런 거 선택해도 되고요. 사용자 지정을 해도 되고요. 일단 정수로 해볼게요. 정수로만 넣게. 정수는 뭐예요? 딱딱 끊어진 소수점 이하가 없는 거죠? 그럼 아니면 여기서 소수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소수점까지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뭘로 하냐면 5.0 5.00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소수점을 했으니까 최대값은 10.00 이렇게 할게요. 제한 대상은 소수점이고요. 제한 방법은 내가 이렇게 블록 지정한 곳만 하겠다는 게 해당 범위야. 해당 범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써주는 거예요. 최소값은 제일 작은 값 5.0 에서부터 시작하면서 10.0 요 사이에 있는 값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확인 누르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12점을 입력했는데 뭔가 입력이 안 되면서 아무 뭐 메시지가 없으면은 도대체 몇을 입력해야지 얘가 에러가 안 나지? 그렇게 의문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메시지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설정 옆에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제목은 입력 제한이라고 써볼게요. 입력 제한. 그리고 여기다가 설명을 써주는 거야. 뭐라고 쓰냐면 5점에서 10점 사이의 값만 입력하세요 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얘가 5점에서 10점 사이의 값만 입력해야 되는구나. 이거 넘어가면 안 되고 5점보다 작은 값을 넣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입력하는 사람이 아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입력 제한이라고 해주고 5점에서 10점 사이의 값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나요? 설정에서 설명 메시지. 근데 오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뭔가 뭐 중지, 경보 뭐 이런 걸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제목 오류 메시지 이렇게 써줘도 돼요. 설명 메시지는 설명을 하는 거고요. 오류 메시지는 오류가 났다는 메시지를 써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설명하지 말고 오류 메시지에다 쓸까요? 오류에다가도 똑같이 써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설명 메시지를 일단 해볼게요. 똑같은데 오류 메시지는 이렇게 창이 뜨면서 나오는 거고 설명 메시지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입력할 때 여기 안에는 계속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아까처럼 오류가 났을 때만 메시지가 띄워주는 거고 얘는 입력할 때 옆에 계속 얘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4.0이면 에러가 나겠지? 여기 뭐 4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시도해서 여기다가 11 이렇게 해도 또 에러가 나겠죠. 다시 시도 7.235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에러가 안 나고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 그 5에서 10 사이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뜬다라는 거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숨이 차네요. 좀 빨리 해서. 지금 좀 빠른가요?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할 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해서 좀 제가 급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당 범위, 최소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하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여기 해당하는 거 잘 보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인데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이거까지 다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패스하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설명 보고 한번 쭉 해보세요. 드디어 수식인데요. 사실은 엑셀의 꽃은 제가 수식이라고 했잖아요. 수식을 조금 하고 가야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식 한번 해볼게요. 수식은 꼭 해야 돼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연습 4-1번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연습 4-1번 파일. 빠른 속도로 갈 거니까 30분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돼. 자, 연습 4-1 기초부터라는 워크시트 한번 열어보시고요. 자, 엑셀의 꽃은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계산기 없어도요. 엑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 곱하기 5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셀에다 10을 쓰고요. 옆에 있는 셀에다 5를 써.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계산한 이거 10 곱하기 5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는 하고요. 10을 찍어. 그리고 곱하기는 백설표거든요. 그래서 별표 요거 별표를 누르고 5를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50이 나와. 이제 이런 건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10하고 10이라는 B 3번 셀에 10, C 3번 셀에 5가 있어요. 얘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D 3번 셀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자, 엑셀에서는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는을 해요. 우리 10 더하기 5는 할 때 는을 하잖아요. 이거 는 있죠. 는. 얘를 해야지만 엑셀에서 얘가 이제부터 계산을 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는이라는 걸 안 하면 그냥 글씨가 써져요.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5 하면 10 더하기 5. 그냥 이거는 그냥 텍스트예요. 10 더하기 5라는 텍스트. 근데 내가 여기다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앞에다가 는 이라는 걸 써주면 돼요. 그럼 얘가 계산을 해줘요. 아까는 10 더하기 5라고 글씨가 써져 있지만 지금 뭐예요? 계산을 해서 15라고 나왔어. 10 더하기 5라는 글씨는 사라지고요. 계산한 값이 여기에 나오는 거야. 오, 신기하네. 밑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는을 하시고요. 20 더하기 6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20 더하기 6을 여기다가 여러분 20 더하기 6 하면 너무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엑셀을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무식한 거거든. 무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바보 같다는 거예요. 자, 는이라고 해놓고요. 여기 20이라고 돼 있는 걸 클릭. 그리고 더하기만 해주면 돼요. 더하기. 더하기는 는 위에 있으니까 Shift 누르고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6. 엔터. 자,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은요. 여기다가 더하기, 여기 위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한번 제가 써줘 볼게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호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하나 입력했는데 여기다 또 입력해서 는 하고 얘 찍고 더 더하기 하고 얘를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무식한 거예요. 엑셀은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자동으로 많이 해준다고. 이렇게 다 일일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개만 계산했지. 이렇게 는 하고 얘 더하기 얘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요 까만색 점 요거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내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자,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볼까?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끌게요. 지금 제가 B 6번 셀하고 C 6번 셀을 더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굳이 이거를 더하기 할 필요 없고 위에 한 번 했으면 채우기 핸들 쭉 채워주면 얘가 알아서 그 다음에는 B6 더하기 C6 여기 위에 보세요. 요거 여기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내가 뭘 했는지가 다 나와. 자, 요거는 B4 더하기 C4를 했고요. 그 밑에 37은 B5 더하기 C5를 했고, 그 밑에 48은 B6 더하기 C6을 했고, 그 밑에 59는 B7 더하기 C7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자, 그럼 빼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빼기.
자, 더하기 했으니까 빼기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는 하시고요. 10을 클릭. 빼기는 더하기 왼쪽에 있어요. 빼기 값2 5 하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10 빼기 5는 5죠? 한 개만 더 하고 채우기 핸들로 채울게요. 는 하고 20을 찍고요. 마이너스 6을 찍어요. 엔터.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면 돼요. 자, 요거 값 1 곱하기 값 2, 값 1 나누기 값 2도 하고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 캡처 도구 설명드렸죠? 캡처 도구. 여기 보시면 캡처 도구가 있어. 이거 클릭해서 캡처 도구. 캡처 도구로 새로 만들기 해서요. 캡처 도구로 이렇게 선택해서요. 요거 파일로 저장을 해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자기 이름 바탕화면을 왼쪽에 바탕화면을 찍으시고요. 오늘 며칠이지? 0817 언더바 이름 응웬 TN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 눌러서요. 저한테 여기 채팅창에 파일이 요거 네모난 거거든.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바탕화면에 아까 저장했잖아. 쭉 내려서 어딨죠? 이렇게 열기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됐나요? 어머, 제가 친티아 학생한테 보냈네요. 다시 모두라고 해놓고요. 모두 회의 중인 모든 사람 아니면 클릭해서 제 이름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원에 제 이름이 있을까요? 저한테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모두에게 보내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서 열기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요거 계산을 다 해야 돼.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는 는 하고요. 10을 클릭, 그 다음에 곱하기는 백설표라고 그랬어요. Shift 누르고 8을 누르시면 돼요. 곱하기 5, 엔터. 나머지는 까만색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나누기는 뭔지 제가 안 가르쳐줬죠. 는 하고요. 10 클릭하고요. 아까 우리 이렇게 슬래시 있잖아요. 그게 또 나누기도 돼요. 이렇게 짝대기 짝 긋는 거. 그 다음에 5 하고 엔터. 자,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엔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요걸 저한테 보내시라고. 되셨죠? 부티농 빨리 보내셨네요. 자, 부티농 학생이 아까 거 보내셨는데요. 요거 값 1하고 값이 계산한 거 곱하기 나누기 한 것까지 다 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쫙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수점도 나오고 요거 전체를 캡처. 그래서 어제 배운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어제 캡처 도구 배웠잖아. 이렇게 캡처 도구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캡처 도구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저처럼 그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넣어놓지 않았으면 여기 옆에 검색창에다가 캡처라고 한글로 캡처라고 쓰시면 캡처 도구가 나와요. 이거 여기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지금 저는 이미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놨기 때문에 제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정이 될 거예요. 작업 표시줄에 있으니까 한 번만 클릭하시면 요거를 실행시킬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캡처를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만 캡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모든 것들을 다 캡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알아두시면 완전 좋아요. 자, 그래서 캡처해서 여기 올리시고요. 여기 안 올린 친구들은 오늘 수업 제대로 안 들은 걸로 제가 평가를 할 수도 있어. 좀 올려주세요. 부티농 학생 너무 감사해요. 네, 어제도 대답도 잘하시고 아주 참여를 매우 잘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하셨나요? 다 했으면 그러면은 캡처 못하면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예, 라고 대답해야지 제가 1학기로 넘어가거든.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랑 뭐 합계 이런 거 해야 돼. 그래도 엑셀 배웠으면 합계하고 평균, 뭐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인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함수거든.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엑셀 배웠다라고 하지. 그래도 3시간밖에 안 배웠어도요. 그 정도 하면 좋죠. 네.
론란 유미 학생 감사해요. 자, 다른 친구들은 못하셨나요? 진홍 학생 또 다시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갈게요. 지금 저한테 만약에 그 동영상으로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캡처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으세요. 제가 혹시 과제방을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럼 그 과제물방에다가 요거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요것도 캡처해서 올려야 돼. 캡처해서 올리셔도 되고, 파일 통째로 올리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1학기라고 되어 있는 워크시트 클릭해 보시고요. 이제 총점, 평균,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인원수, 이런 걸 구할 거예요. 자, 1학기 워크시트 들어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어 점수가 85, 영어 점수가 78, 수학 점수가 98이래. 그러면 총점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3개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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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뭔가 수고롭게 안 하고요. 이거를 더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 더한다라는 거 영어로 뭘까? 더하기. 더하기는 썸이에요. 썸이라는 거고요. 평균. 평균은 뭐냐면 에버리지라는 거고요. 최대값은 최대. 최고로 높다. 맥스. 최소는 민. 그 다음에 인원은 카운트예요. 자, 이런 건데 이 함수 이름이 이거야. 제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영어를 쓴 거는요. 함수 이름도 얘랑 똑같거든. 근데 이거는 여기 이 함수는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함수 이름 외울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총점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너무너무 쉬워서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이렇게 합계 내기가 쉬웠나요? 라고 할 정도로. 자, 총점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홈 탭에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요.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요. 자동합계라고 있어. 자동합계 보이세요? 시그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자동합계. 옆에 보시면 역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여기 합계, 평균, 숫자 계수, 최대값, 최소값 5개의 함수가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떠 있어요. 이 중에서 합계 누르면 돼. 합계 처음 합계. 그러면 얘가 아주 범위를 지정을 해줘요. 지금 85랑 78이랑 98 요거 3개 더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맞으면 엔터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밑에 거. 밑에 것도 요거 3개 더 할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자동합계 역삼각형 눌러서 합계 눌러주시면 60이랑 85랑 87 더 할 거니? 물어봐요. 맞잖아. 그쵸? 그럼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맨날 일일이 이 밑에 거 다 할 거예요? 아까 나한테 배웠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만 하면 돼요. 끝이에요. 너무 쉽죠? 응, 너무너무 쉬워.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만 잘 해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도 여러분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평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해볼게요. 클릭하시고요. 자동합계 옆에 역삼각형 누르시고요. 평균 요걸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럼 이번에 얘가 85랑 78이랑 98이랑 261을 평균 낼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평균 낼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만 평균 낼 거니까 마우스로 이거 지금 이렇게 블럭 지정이 막 흐르고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얘랑 얘랑 얘만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얘 3개만 평균 낼 거예요. 그리고 엔터 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자동합계 평균. 하시면 이번에는 위에 거를 선택한다, 얘가. 그러니까 이 엑셀은요, 뭔가 여러분 되게 스마트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뭔가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얘가 왜 평균을 내려고 하냐면 여기 평균 87이라는 게 숫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 또는 위쪽에 있는 숫자를 얘가 평균을 낼 건데 얘가 이제 판단이 안 쓰는 거야. 왼쪽 거를 할 건지 위 거를 할 건지 몰라서 위에 거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60이랑 85랑 87 얘를 평균 낼 거야.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 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일일이 할 때마다 얘 하면 또 이제 이거 2개를 이제 블럭 지정할 거다? 근데 이렇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고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지가 알아서 여기 이거 평균할 때는 요거 3개. 그 다음에 얘 평균할 때는 요거 3개. 알아서 위에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한번 눌러보세요. 맞나 안 맞나. 지금 얘는요. 에버리지 C5부터 E5. 요거는 C6부터 E6. 요거는 C7부터 E7. 이런 식으로 하나씩 C 뒤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요. E 뒤에 있는 숫자 하나씩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여기 지금 9번 행이잖아. 그래서 C9부터 E9. 10번 행은 C10부터 E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평균을 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한번 위에 있는 거랑 같은 패턴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최대값은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 자동합계 눌러서 최대값 눌러주시면 되고 범위 맞는지 확인하고 엔터만 쳐주면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니까 요거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이 중에서 최대값은 뭐예요? 이 목록에서 가장 큰 애가 누구냐를 구하는 거야. 이 중에서 가장 큰 애 누구예요? 얘잖아, 95. 그래서 얘를 선택한 거야. 이 영어에서 가장 최고 점수가 누구예요? 요거잖아. 그래서 90점. 수학에서 가장 최고 점수는 몇 점? 98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최소값.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점수 몇 점이에요? 56점이지?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56점이 나올 거야. 한번 해볼까요? 자동합계 눌러서 최소값 누르면 이제 지금 최대값까지 범위가 지정됐잖아요. 이거 아니야. 다시 한번 85에서 56까지만 이렇게 선택해주고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56이 가장 최소값.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옆으로도 채우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아, 되셨나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인원수를 재볼까요? 자, 이거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야. 그래서 8명에 대한 인원수 여기다 8이라는 거를 쓸 건데요. 카운트라는 함수인데요. 이 카운트라는 함수는요. 이 셀 안에 숫자가 들어있는 거에 개수만 세. 그 숫자, 여기 숫자 들었으니까 1, 여기도 숫자 들었으니까 2, 여기는 3, 여기는 4.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세주는 함수가 이 카운트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셀 때는요, 카운트라는 함수를 세면 인원수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 말고 무조건 셀 안에 뭔가가 들어있으면 그거를 한 셀이라고 쳐준다 하는 거는 COUNT, A라는 이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숫자, 그 셀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세주는 게 아니고 셀 안에 숫자든 문자든 뭔가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야.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걸 사용하는데 요거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만 개수를 세주고 요거는 숫자 문자 상관없이 개수를 세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카운트를 세볼게요. 자동합계에서 숫자 개수 이걸 하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선택하면 0이라고 나올 거야. 그죠?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하나도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여기 밑에다 한번 누를게요. 자동합계 옆에 이걸 누르고요. 숫자 개수 할 때 이런 거 숫자가 들어있는 개수 이런 걸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국어 점수를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이것도 국어 이렇게 이만큼 다 맞았잖아. 그쵸? 이런 사람들이 다 국어 점수 한 사람이 하나씩 국어 점수를 받았지 2개 받지는 않았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은 8명이 있다. 라고 되고요. 아니면 count A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함수를 쓰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사용하는 방법은요. count A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데이터라는 탭으로, 수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해서요. 요게 맨 앞에 보시면 f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count A라는 함수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함수 이름을 쓰는 거야. COUNTA 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 밑에 함수가 있어요. 그 검색이 돼요. 그럼 count A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어떤 거를 네가 count A를 이용해서 블럭 지정할 거니? 라고 이렇게 함수 인수라는 애가 나오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명인지 알고 싶어 라고 블럭 지정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까랑 요거 하는 건 똑같죠. 근데 이런 대화 상자가 나와서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원래는 이 대화 상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아까 그거는 이 엑셀에서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5가지 함수기 때문에 이런 인수가 안 나와요. 이거 나오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8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카운트 A는 이렇게 글자가 들어있어도 요거 한 셀에 한 개씩 카운트를 시켜주는 거고요. 카운트란 함수는 이 셀에 숫자만 들어있어야지만 그거를 하나라고 한 셀이라고 쳐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카운트, 아니, 함수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많이 있는데 여기 2학기 보시면 이런 총점, 뭐 평균 이런 거 있는데 요거 2학기 한번 가봅시다. 요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그러면 총점과 평균 한번 내보세요. 총점은 합계, 평균은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개수에 카운트하고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요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자, 제가 방금 요 셀에 이렇게 열 머리글을 선택하고요. 이 열 머리글의 끝에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밀고 또 밖으로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셀, 지금 제가 선택한 셀의 열의 넓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를 한 거예요. 자, 요거 한번 같이 저랑 해볼까요? 자, C, D, E, F, G를 선택하시고요. 글씨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르륵 밀어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 셀에, 한 셀의 크기가 너무 작아. 근데 한꺼번에 이거를 옆으로 크게 하든가 작게 하든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자, C와 D 사이, D와 E 사이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얘가 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지 사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일단 마우스를 거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저처럼 왼쪽 오른쪽 가는 화살표 생겼으면 이렇게 안으로 밀면 줄어드는 거야. 밖으로 밀면 열의 넓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이 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5개의 셀이 한꺼번에 열 넓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어요. 자, 행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난 이 행을 조금 더 높게 하고 싶어. 그럼 이 행과 3행 사이를 이렇게 늘려주면 여기가 넓어지죠. 한꺼번에 다 같이 3부터 13까지 좀 높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해주시면 한꺼번에 쭉 높이가 늘어나죠. 이렇게 아주 엑셀은 쓰면 쓸수록 너무너무 재밌는 기능이 많아요. 자,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총점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했듯이 홈 탭에 가서 오른쪽 끝에 자동합계 누르시고요. 합계 해서 엔터. 범위만 잘 선택되어 있으면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나머지 적용도 지워주시면 되고. 평균도 자동합계 가서 평균 누르고 범위가 요거 3개잖아. 그쵸? 국영수니까 엔터.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이거 그냥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지금 요 카운트가 문제인데요. 카운트를 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카운트. 개수 세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릭하고 숫자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세면 돼요. 자, 근데 숫자가 꽉꽉 채워져 있는 부분을 세야지 숫자가 이렇게 비어있는 애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지정하잖아요. 그럼 얘는 숫자의 그 개수를 세는 거니까 한 개, 두 개. 얘는 숫자 없으니까 개수 안 세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자동 합계, 개수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요 부분을 블럭 지정해주면 돼요. 엔터. 그럼 어때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숫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는 6개. 그 다음에 카운트 A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아까 그 여기에 자동합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식에 가서 함수 삽입을 들어가서 여기에다 카운트 A는 아까 내가 한번 썼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안 썼으면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딜리트해서 지우시고요. COUNTA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카운트 A 나오죠?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아이고, 이거 사라지죠? 자, 여기에서 마우스로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럭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숫자가 써 있는데도 카운트를 시켰고, 그 다음에 글자가 써 있는데도 카운트 시켰기 때문에 7이야. 근데 여기 이런 함수가 있어요.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블랭크가 뭐예요? 블랭크는 빈칸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야. 카운트 블랭크. 여기 있는 요 글자 그대로 치시면 돼요. 자, 다시 수식에서 fx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COUNTBLANK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카운트 블랭크 너무 길잖아. 그럼 그냥 카운트 정도만 써주시면 카운트랑 관련된 게 안 나오네요. CO만 쳐볼까요? 안 나오네요. COUNTBLANK 다 쳐야겠다. 그럼 여기 밑에 카운트 블랭크가 나와요. 이거 클릭하시고요. 카운트 COU 안 나오네요.
자, COU라고 썼더니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부분 가면 나오긴 하네요. 여기 보면 카운트 블랭크. 제가 COU만 쓰고 검색을 눌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위에는 없지만 여기 if, mid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블랭크가 나와요. 요거 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여기에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블랭크가 몇 개인지 세워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확인 누르시면 1개가 블랭크입니다.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개수는 7개고 숫자만 들어있는 애는 6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까지 했어요. 자, 되셨나요? 제가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68페이지까지인데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에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다 했고요. 또 다 했고 시간이 너무 모자라네요. 지금 고급 함수만 못했어요. 고급 함수까지 하려면 시간도 없고 다른 것도 또 해야 돼서 고급 함수는 if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count if 이런 거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급 함수는 못했어요. 나중에 혹시 좀 시간이 되면 제가 고급 함수를 해드릴 건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뭐 if 함수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한번 좀 검색해서 유튜브 같은 거에 보면 나와 있을 건데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좀 알았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렬하기 하고 필터하기 제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정렬 이런 것도 엑셀에서는 이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정렬 같은 것도 굉장히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그 4-1번 가시고요. 지금 여기는 뭐 내용이 많이 길지가 않아서 하지 말고 연습 2-1번 가볼까? 긴 게 없나요? 긴 게 없네요. 수강생 명단이 그나마 제일 긴 것 같아요. 자, 여기 가볼게요. 자, 이거 코드 밑으로 드래그 해서요. 연속 데이터 이거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시면 10번까지 되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쭉 코드가 있고 이름이 있고 성별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정렬을 해볼게. 지금 이름 순으로 기억, 니은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이 이름 순으로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성별별로 수강료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 뭐 4만원, 7만원 15만원. 이거는 좀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쓰세요. 10, 100, 1000만, 10만, 18만원. 1만원. 15,000원.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가입일은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2019, 다시, 12, 다시.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이거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강료만 대충 그냥 입력을 해보세요. 자, 수강료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숫자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수강료 다 입력하셨을까요? 수강료에 천 단위, 천마다 이렇게 콤마 찍는 거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 이렇게 블럭 지정하시고요. 숫자에 홈 탭에 가시면 홈 탭에 표시 형식에 위에 보시면 콤마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죠. 얘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천마다 콤마가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이제 숫자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쉽죠. 얘는 만 단위고 얘는 10만 단위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수강료까지만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정렬을 하고 싶어요. 정렬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라는 탭에 가셔도 정렬이 있지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홈 탭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홈 탭의 맨 끝에 가시면 아까 우리 자동학계도 여기 있지만 정렬 및 필터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사용자 지정 정렬 요거 3개 있거든.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오름차순, 기억에서 히읗, 히읗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 자, 텍스트가 숫자도 있고 뭐 글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는 만약에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오름차순이라 그러면 이게 오름차순이야. 만약에 내림차순이라면 4, 3, 2, 1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글자라면 강, 뭐 노, 뭐 도, 그 다음에 뭐 류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이게 이제 그 기역, 니은 순이고요. 만약에 히읗에서 그러니까 내림차 순이라면 뭐 최씨, 그다음에 뭐 김씨, 아니 최씨, 이씨, 박씨, 김씨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치읓, 이응, 비읍, 기역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알파벳 순 중에서 오름차순이면 A부터 Z까지, 내림차순이면 Z부터 A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되는 건데 저는요 이거를 이름 순으로 기억문 순으로 하고 싶어. 그럼 이름에다 마우스를 클릭해. 아니면 이렇게 내가 정렬하고 싶은 만큼의 데이터를 선택해도 돼요. 이만큼 선택해서 정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름을 선택하면 돼요. 이름 순으로 정렬할 거니까 이걸 다 선택하면은 조금 정렬하기가 복잡해지고 그냥 이름만 선택하면 알아서 얘네들이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위에 있는 제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름 선택하고 기억률 여기 정렬 및 필터라고 써있는 글씨 부분을 클릭해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하면 얘가 알아서 정렬해줘요. 정렬했죠. 지금 쥐도 새도 모르게 정렬해서 여러분들 순식간에 정렬이 돼 있어가지고 기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비읍 그 다음에 이응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코드 순으로 코드의 기억 니은 순을 한번 정렬해 볼게요. 코드 B2번 셀 마우스를 클릭하고 자동 합계해서 이거 아니죠. 정렬 및 필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림차순 그러면은 19, 8, 7, 6, 5, 4, 3 이런 식으로 정렬돼요. 아니 엑셀이 어떻게 알고 자기가 알아서 이거를 이렇게 정렬을 잘해주죠. 참 신기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름 순으로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수강료 순으로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 정렬을 기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정렬을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지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요만큼의 인데 기준이 두 개. 한 개면 그냥 거기에다가 이 제목에다가 클릭하고 하면 되는데 두 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B에서 B2에서부터 F 12까지 여기 정렬할 부분에 블럭 지정을 하고요. 정렬 및 필터로 가서 사용자 지정 정렬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정렬 기준은요. 여기 나와 있지. 코드가 아니고 나 이름 순으로 정렬할 거야. 요거 눌러서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이름을 클릭하고 오름차순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정렬 여기 내림차순 말고 클릭해서 오름차순으로 하면 돼. 그러면 이름 순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한다고 했는데요. 나는 이름 순으로 오름차 순 정렬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만약에 같은 이름이라면 뭐 비슷한 사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거는 그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수강료 순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성별로 할까요? 아니,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이름은 이미 여기에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이건 정렬의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기준을 더 여기다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준 추가라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기준 하나 더 추가하고요. 여기에서 수강료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다 하셨나요? 기준을 내가 여러 가지 기준을 할 때 기준 추가를 누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이 필요 없어. 클릭하시고요. 기준 삭제 누르시면 돼요. 되셨나요? 기준 추가, 기준 삭제 알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두 개의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강길만, 권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수강료가 뭐 오름차순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먼저 이름 순으로 정렬됐고 그 다음 수강료 순으로 정렬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필터도 같이 해볼게요. 필터는 한 1분이면 돼요. 그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데이터에도 있고요. 여기도 필터가 있어요. 정렬 및 필터라고 돼 있으니까 홈 탭의 오른쪽 끝에서 필터 누르시고 필터 이렇게 깔때기 모양 돼 있는 걸 누르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코드에서 숫자 오름차순 정렬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여기 옆에 이렇게 깔때기가 있어서 이렇게 정렬을 내가 할 수가 있다고. 이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어. 눌러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수강료도 클릭해서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하면 수강료 오름차순 정렬되고 성별에 이제 이렇게 정렬하면은 남이면 남끼리 쫙 모여있고 여는 여끼리 쫙 모여있겠죠. 이런 식으로. 니은 먼저, 그 다음에 이응 먼저. 근데 얘네는 이 필터는 뭐가 안 되겠어요? 두 가지 기준이 안 되겠지. 아까처럼 두 가지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정렬하는 거. 이렇게 필터링 기능. 근데 이거는 뭐 정렬만 되는 게 아니고요. 수강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이하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숫자 필터에서 뭐뭐보다 자금이 있어.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수강료가 10만 원보다 작아야 돼.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하면 수강료가 10만 원보다 작아야 된다. 확인. 누르면 10만 원 이하인 애들만 이렇게 검색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뭐 성별이 남인 사람만 내가 필터하고 싶어. 그럼 이거 눌러서요. 여기 텍스트 필터에 가서요. 같음. 이거는 숫자고요. 여기 보면 이름 눌러서요. 텍스트 필터. 네, 같음도 되는데, 뭐, 포함도 되고요. 뭐, 시작 문자 이런 것도 되고요. 같음으로 합시다. 같음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확인.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텍스트에는 따옴표를 쳐줘야 돼요. 따옴표. 앞과 뒤쪽에 따옴표. 이렇게 남이라고 돼 있는 애랑 같으냐?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래. 필터 해제. 자, 이제 해볼게요. 텍스트 필터 같음. 여기서 필터에서 이걸로 안 되네. 왜 안 되죠? 여기 제가 이거를 텍스트를 입력을 안 해서 그러면 뭐뭐부터 시작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이게 남의 뭐 앞뒤로 무슨 문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남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텍스트 필터에서 시작 문자라고 해서 남이라고 할게요. 남. 그러면 남이라는 데 검색이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는요, 아주 똑같지 않으면 에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 문자 아니면 끝나는 문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도 되고, 따옴표는 굳이 안 쳐도 원래 문자는 따옴표가 들어있는 거를 얘네들이 알아서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따옴표를 안 넣어주셔도 돼요. 따옴표를 넣을 때가 있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식 입력할 땐 따옴표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그냥 안 넣어주셔도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필터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거를 필터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급하게 지금 3교시 거 다 했고 지금 4교시 거를 못했어요. 그거는 차트랑 데이터, 그래픽 삽입이랑 그림 삽입은요, 우리가 파워포인트하고 워드 할 때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할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파워포인트 할 때 제가 그거 오늘 못한 내용들 파워포인트 하면서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조금 시간을 오버해서 제가 했는데 엑셀은 좀 내용이 많은데 딱 3시간 만에 끝내려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좀 다 못한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했고요. 내일 또 마지막 부분들 마무리 짓고 파워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처럼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도 내일 오전 중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미리 다운받으시고 뭐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파일들도 사실 파워포인트는 그렇게 뭐 파일이 필요치가 않아요. 근데 엑셀 할 때가 파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필요한 거 다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내일도 오후 3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